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미진진하고 몰입도 높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한 명을 두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형님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저와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문과 상경대 졸업에 전문직 라이센스를 따서 일하고 있지요. 저는 운이 좋아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회사에 이직을 했습니다. 성과급도 정말 높고 여자를 잘 안 뽑는 곳이라서 더더욱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여겨주었지요. 형님도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간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본인 일처럼 좋아했어요. 네, 저와 형님과의 사이는 정말 좋았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서로의 고충도 잘 알고 정말로 베스트 프렌드처럼 너무 말이 잘 통했거든요. 흔히 인터넷에서 보이는 신우이짓, 기싸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죠. 오히려 시어머니가 굉장히 무뚝뚝하세요. 말을 해도 대답도 없으시고 정말 한 번을 안 웃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안절부절 눈치 보고 있을 때면 형님이 와서 괜찮다고, 우리 엄마 원래 저렇다고, 무뚝뚝하고 특히 딸들한테 엄청 매정하다고, 나도 그래서 상처 많이 받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달래주기도 했지요. 그렇게 좋았던 형님이 아예 180도 바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이 뒤통수를 친 것이었죠. 겉으로는 정말 신사에 젠틀해 보이던 아주버님이 뒤에서는 인터넷으로 이상한 방송하는 여자들에게 3천만 원을 쏘고 또 인터넷 어플로 알게 된 여성들과 만남을 했다네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이 중예만예 난리가 났었고요. 결국 둘 사이가 좁혀지지 않고 형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딸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형님은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시어머니네로 들어왔고요. 아주버님이 바람과 1년여간이 긴 소송이 형님에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이던 형님이 열등감 덩어리에 부정적인 결정체가 되었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형님이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열등감들을 저에게 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은 신우이짓이 시작된 것이었죠. 제가 160 초반에 50 후반이에요. 조금 통통한 편이죠. 형님은 160 중반에 60 중반이었고요. 그런데 형님이 맘고생을 한 2년 동안 살이 쪽 빠져서 40kg 중반까지 되었습니다. 살이 빠진 형님이 꼭 저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올케도 애 낳은 지 꽤 되지 않았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몸 관리를 아직도 시작을 안 해. 요즘 다들 살 못 빼서 난리인데 올케는 먹느라 난리네. 허벅지 안쪽에 셀룰라이트 장난 아닌 거 올케도 알지? 좀 빼자 제발. 올케 회사도 좋은 곳 다니면서 뭘 그리 돈 아껴. PT 받아. 식단 조절하고 헬스장 끊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해. 거기서 살 더 찌면 답 없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은근슬쩍 상처 주는 말을 했고요. 저는 수십 년을 살면서 제가 뚱뚱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 몸이 통통하다고는 생각해도 살 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형님에게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괜히 내 몸이 못난 것 같고 남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학벌에 대한 자격지심도 있으셨더라고요. 형님이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 상위권 대학교를 나왔고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대학 간판이 뭐가 중요한가, 내 밥벌이만 잘하고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형님이 어떤 대학교를 나왔는지 신경도 안 썼어요. 형님도 마찬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 TV를 보면서 과일을 먹고 있던 날 일이 터졌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졸업한 대학교가 나온 겁니다. 학교 탐방 같은 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우리 모교다. TV에도 나오네. 신기하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오, 자기 학교 아니야? 대박, TV에도 나오냐? 역시 명문은 명문이네. 진짜 좋다. 저런 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 행복하겠다. 우리 딸도 저기 갔으면 소원이 없겠네. 라고 하자 형님 딸 수진이가 저를 보면서 우와, 진짜 저 대학교 나오셨어요? 진짜 짱이다. 나도 저기 갈래요. 완전 짱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쑥스럽기도 하고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일부러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들 같아서 살짝 웃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상황을 본 형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K대학교가 뭐가 대단해. 어차피 거기 졸업해봤자 나랑 똑같은 자격증 따고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데 결국 애엄마 돼서 살찌고 일하고 뭐 별거 있나? 그렇게 찬양하지 마. 환상을 버려. 난 돈 준다고 해도 K대학교 안 가. 차라리 학비 저렴한 우리 학교를 한 번 더 가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 싸해졌고 침묵만이 흘렀죠. 저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콱 한마디 해주려고 하다가 형님이 이혼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니 저런가 보다 이해하고 넘어갔지요. 그렇게 저와 형님이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님은 더 이상해져 갔고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약하셨던 허리에 충격이 가해져 입원을 하게 되었고 형님은 목에 무리가 가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형님이 입원을 하게 되어 형님이 딸 수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저희도 맞벌이 부부라 집에 늦게 와서 친정엄마가 저희가 집에 오실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참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남편도 잠깐만 우리 집에서 돌보고 있자고 하고 시어머니와 형님도 간곡히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수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딸과 수진이가 워낙 베스트 프렌드처럼 지내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저희 엄마한테 미안할 뿐이었죠. 일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요. 다행히 저희 엄마가 학교에서 심리학 관련으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미술 치료를 하실 때는 내담자로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셔서 엄마가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오실 때까지 저희 엄마가 수진이와 저희 딸을 돌봐주셨지요. 일주일이 좀 지나서 시어머니와 형님이 퇴원을 하셨고 형님이 수진이를 데리러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엄마가 저한테 굉장히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진이랑 사제가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면서요. 저희 엄마가 수진이랑 놀아주면서 이것저것 그림도 그리고 심리 관련 놀이 교육도 했나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진이가 그 나이대에 맞지 않게 자기 엄마에 대해서 심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안 관련 증세도 심하다고 하고요. 그렇게 제가 형님에게 잠깐 집에 들려서 저희 엄마랑 이야기 좀 하시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형님이 저희 집에 오신 그날 밤 형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청 펑펑 울면서요. 올케,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이혼하고 난 뒤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내 마음이 천천히 고장났었나 봐. 나는 이혼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하루하루 버티며 딸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올케는 알콩달콩 너무나 이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딸을 키우는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밉기도 했어.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올케의 단점을 자꾸 찾아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 나와는 다르게 남편에게 사랑받고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잘 나가고 있는 올케를 볼 때면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했어. 그래서 그동안 올케한테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신우짓을 했네. 정말 미안해. 오늘 올케네 집에 갔다가 사돈 어른한테 이야기 들었거든. 수진이 심리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사돈 어른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더라고.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등한시하고 살았었나 봐. 사돈 어른 도움받아 용기 내서 심리상담 받기로 했어. 사돈 어른이 소개시켜준 곳으로.
미안해. 옳게 나 용서해줘. 이해 좀 해줘.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엄마가 수진이를 돌보면서 수진이 엄마도 아마 심리 상태가 시한폭탄처럼 위태위태한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형님에게 엄마가 말문을 열었고 무뚝뚝한 시어머니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저희 엄마에게 느낀 형님은 속을 털어놓으며 펑펑 울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형님은 저희 엄마가 소개시켜준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 얼굴도 환해지고 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살이 쪽 빠졌던 형님은 마음이 편해진 건지 건강하게 살도 붙었고요. 그날 이후로는 저에게 막말도 안 하고 전보다 훨씬 더 친절해졌고요. 정말 다행이지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형님의 공격이 정말 우연한 기회로 물꼬를 타서 이렇게 해결이 되었네요. 힘들었던 우리 형님이 이번 기회로 마음 편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마무리가 정말 훈훈한 사연인 것 같아요. 사연자분의 마음도 이해되고 형님분의 마음도 어느 정도 짐작이 돼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형님과 사연자분 두 분 모두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레전드 채널도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